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아시아팟 50회 특집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아시아팟은 우리가 속한 아시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함께 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시작한 아시아팟이 지난 3년간 시민들에게 이 물음을 충실히 던지고 있었는지,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시아팟을 통해 진짜 아시아의 맛을 느끼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100회도 아닌 50회일 뿐인데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시아팟을 돌아보고요. 앞으로의 아시아팟을 또 갈 길을 모색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적지 않은데요. 더 재밌고 유익한 아시아팟이 되어야 할 텐데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아시아팟에 광명을 주실 세 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아시아팟을 한 회도 안 빼고 들으셨다는 열혈 청취자 소재학 선생님, 아디 활동가 방혜선 활동가님, 그리고 아시아 핫이슈 고정 게스트이신 정환보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목소리로 들어봐야 되니까 소개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쌍둥이 딸 아빠 소재학입니다. 소위 이제 금융 관련 이제 직장인이라 그렇군요. 아시아 또는 이제 우리 아시아팟의 주제와 이런 어떤 이제 문제의식 이런 거에는 제가 어떤 전문성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다만 뭐 그렇게 얘기해도 오지라퍼? 네. 그래서 맞아요. 세상에 관심 많은 오지라퍼들. 관심 여기저기 사방으로 뻗치다 보니까 네. 저를 둘러싼 사람들 또 주변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 이런 게 이제 관심이 가고 그런 걸 듣다가 어찌어찌 이렇게 아시아팟까지 네. 행복하고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팟 50회 축하드려요. 어떡해. 아니 소재학 회원님 저희 참여연대 회원이시기도 하거든요. 소재학 선생님은 오늘 생애 첫 팟캐스트 녹음이라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출연자 방혜선 활동가님 한마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디의 현장 활동가 방혜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저도 팟캐스트 출연 저는 실은 팟캐스트 자체를 많이 듣진 않아요. 하지만 이 기회를 주셔서 덕분에 아시아팟을 접해 보았고요. 네,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고, 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소개시켜 주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예, 경향신문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2달에 한 번 꼴 그 정도로 아시아팟에 출연해서 네. 여러 아시아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정환보입니다. 50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축하 인사말은 나중에 이제 들 텐데 500회 가즈아. 500회 두둥. 예. 지금 한 3년 됐죠. 그러면 네. 몇 년 해야 됩니까? 30년만 27년인가요? 그럼 27년이요. 저 아무래도 여기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년 다 하고 환갑하고 이렇게 해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은 사실 저희가 아시아팟을 50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정하고 아시아팟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려고 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선 그래서 저는 이 도발적인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아시아팟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적.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네. 방활동가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시아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팟캐스트이다. 좋아요. 네. 아시아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팟캐스트다. 네. 네, 기자님은 혹시? 네, 저는 샌드위치다. 어허. 어떤가요? 맨날 샌드위치 드셔서 그렇죠. 예, 샌드위치를 뭐 저녁 시간대라서 샌드위치를 먹고 녹음을 하는데 네. 이게 매번 저 맛있고 좀 큼지막한 샌드위치를 주셔서 네. 근데 굳이 또 의미를 부여하면 아시아 자체가 이제 뭐 옛날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저 유럽하고 맞아요. 초강대국 미국 사이에 샌드위치는 신세계 같기도 한데 샌드위치는 또 속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시아는 아시아팟은 샌드위치다. 멋져. 아유, 갑자기.
우리 소혜원님은 어떻게? 한마디 이 어려운 도발직심을 늘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표현한다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 일단 못하는 노래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 못하고 이 노래 한 소절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아시아인으로 태어나서 제가 소망하는 생애 길이에 대략 반이 넘는 여태까지 아시아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시아팟을 매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아시아를 이렇게 생판 모를 수가 있지? 라는 당황스러움, 부끄러움, 뭐 미안함, 부채감 뭐 이런 등등 셀 수 없는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전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훌륭하시다. 오늘 여기 무슨 리사이틀 방송하러 오신 거 아니시죠? 고정 코너를 좀 만들어주세요. 노리고 있나 봐. 김영종 선생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아 그렇군요. 한 분은 아시아팟은 아시아의 맛이 느끼게 해주는 방송이다. 한 분은 샌드위치다. 한 분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깨닫게 해주는 방송이다. 아 너무 멋져서 이거 너무 칭찬만 받아서 될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뭐 그런 시간이니까요. 네, 우선 소재학 선생님 그 아시아팟을 한 번도 안 빼고 들으셨다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 줄이가 틀어지기 전에 이슬 짚고 했습니다. 그러지는 못했고요. 아 진짜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언제부터 들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게 2018년 7월 달에 방송했던 그 14회 예멘 난민 문제 그때가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었던 것도 그 오지라퍼 기질 이제 이거였기도 했지만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 거의 처음으로 난민 이제 특히 이제 예멘 난민에 대한 이제 말들과 관심들이 아주 무성했던 시기여서 그랬고 근데 또 그즈음 제가 알았던 게 우리 참여연대에 팟캐스트 참팟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거의 처음 알게 되어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참여연대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해서 그때 이제 이걸 이제 들었던 거죠.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아시아팟에 대한 제 첫 기억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해보세요. 호흡이 참 길다. 그러니까 이게 덕담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제 지인들한테 아시아팟 좀 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심지어 제 진짜 친한 사람들도 너무 졸리다. 그래서 못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계속 들으셨는지가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러니까 이 호흡이 길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그 왜 붙박이 뻐꾸기 시계장처럼 뭐 시간도 공간도 저도 이제 얽매여 있다 보니 실시간으로 듣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팟빵 앱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틈나는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끊어서 이제 듣는 편인데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그 팟캐스트나 라디오 등 다른 음성 매체하고 달리 재생 길이로나 또는 참여자의 발언 또 전개 뭐 이런 호흡 등이 상당히 길어서 처음에 좀 적응이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곳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뭐 워낙 훌륭하니 뭐 어딜 가겠어요. 뭐 여기서 누구 보면 돈 주고 내는 그래서 그렇게 관심 있는 거 찾아 듣고 앞에 있는 거 듣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80%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하고요. 우리 팀만 아시아팟 다 들었지 않았을까. 우리 PD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대단하신데 그러면 아시아팟의 매력은 무엇이다? 아시아팟의 매력? 호흡이 길다? 아니요.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매력이 이곳에 있다. 다른 방송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저희 이재현 선생님이라고 신남방 정책 말씀해 주시러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호준 씨 하시는데 가끔 불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시아팟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김호준 씨도 얘기 많이 들어주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할 말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다 잘라버린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팟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시긴 했어요. 뭐 나름 네 방해선 활동가님도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는 미디어를
싫어하시진 않죠? 싫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팟캐스트는 자주 듣진 않아요. 네. 네. 방해선 활동가님이 아디 방글라데시 파견 활동가로 일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 청취자들이 아디라는 단체도 좀 낯설 수 있어요. 네. 아디는 어떤 단체고 왜 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 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디는 Asian Dignity Initiative의 약자이고요. 아시아의 특히나 분쟁 지역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일했던 로힝야 난민 캠프 그리고 미얀마의 분쟁 지역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요. 현장 활동가들이 현장의 생존자들이 직접 자신이 겪었던 그런 피해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하고 또 그런 기록을 해서 최근에 뭐 ICJ나 이런 곳에 기록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생존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생존자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소외되는 여성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뭐 평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지원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지역에 가서 활동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우선 위험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 잘 지내다가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게 된 건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좀 회의감도 들었고 근데 그러면서 여행을 좀 길게 하게 되었고 그때 선주민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뭐 대안교육 좀 더 대안적인 삶을 찾는 곳에서 좀 지내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느꼈던 뭐 성과주의라든지 뭐 자본주의 어두움 그런 곳에 좀 벗어나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되어서 그런 방향성으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아디에서 로힝야 캠프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서 정말 여성분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방글라데시 로힝야 캠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못 들어가고 계신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로힝야 난민 캠프는 우선 로힝야 방글라데시 남부의 콕스바자르에 로힝야 난민 캠프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콕스바자르에 3월 25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생겼고 그 뒤에 5월 14일에 로힝야 캠프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되게 강력하게 3월 말부터 되게 강력하게 락다운을 조치를 취해서 지금 다 폐쇄를 한 거죠? 네, 굉장히 기본적인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서 보시면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정한보 기자님하고 저희가 할 때도 그 로힝야 캠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그럼요. 요즘에 안 그래도 팟캐스트로 나오고 계신 정한보 기자님도 4월부터 저희 아시아팟에 아시아 핫이슈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계신데 몇 달 안 됐지만 아시아팟 함께하면서의 기분? 예. 느낌은 어떠셨나요? 뭐 지금 오래된 것처럼 설명하셨는데 딱 2번 출연했죠. 맞아요. 한 번은 이제 처음은 그때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네. 저희 뭐 뉴스 자체가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들밖에 없었어 뭐 그랬고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인데 인도 LG 화학 공장 맞아요. 그 스티렌 유출 사고 중심으로 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이걸 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또 배우는 기회가 됐고요. 앞으로도 뭐 하나라도 더 파헤쳐보고 청취자들에게는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 게 제 다짐입니다. 너무 좀 뻔했나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부 기자님들은 어떻게 취재를 하시나. 근데 이런 뭐 거였는데. 취재란 게 어디를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뭐 그러니까 일간지 다른 뭐 기자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특성상 이제 현장을 어디를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관계자들도 직접 한다기보다는 외신이나 아니면 뭐 문헌 등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늘 좀 느끼지만 이제 영어라든지 언어 장벽이 좀 더 높구나. 그게 최대의 벽이고요. 너무 고민되실 그리고 것 같아요. 뭐 특히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저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그냥 일반 이제 보통 한국인들도 뭐 많은 대다수겠죠. 근데 뭐 그 외에 이주민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쨌든 각 이제 아시아와 관계된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뭐 이런 소식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알아봐 달라 하는 게 있으면 뭐 제 이메일이든지 뭐 참여연대 팟캐스트를 통해서든지 네.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참여연대 팟캐스트 그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아 그러네요. 네네. 예. 저 참여연대 뭐 국제연대위원회로 연락 주셔도 저희가 한번 꼭 졸라서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 모두에게 아시아 음악을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정환부 기자님 말씀하신 김에 네. 1바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대만 가수인데요. 그 한자로 읽으면 채금이고 그 원어는 아마 차이친 이렇게 부르는 여성 가수인데 피유망적 시광 이것도 한자를 읽은 거고 뜻은 이제 잊혀진 시간이라고 해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인 노래인데요. 어떤 영화요? 무관도 홍콩 다룬. 제가 좋아하는 유덕화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유덕화. 유덕화. 그러면 노래도 아실 텐데 모르겠네. 시작 자체가 스쉐이 이게 끝입니다. 들으시면 이제 같이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스쉐인지 슈쉐인지 아마 누구냐로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예. 그 말이요? 많이 그냥 찍은 겁니다. 근데 그 노래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 주로 이제 그 오디오 가게하고 주요 이제 배경으로 쓰였잖아요. 근데 네. 둘이서 같이 듣기도 하고. 양조위랑 같이 앉아서. 예, 예. 그래서 뭐 노래 겸 이제 무관도도 다시 만약에 다시 보시면 이 자체가 그냥 영화로도 맞아요.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이제 그 전에 좀 왕가위 이후로 죽었던 이제 홍콩 영화가 약간 이때 부활도 살아나는, 알리기도 하고 그냥 봐도 영화적으로 훌륭한데 그게 무관도란 뜻이 뭐 불교 쪽에서 뭐 이승도 못 가고 저승도 못 가고 그런 이제 극강의 좀 지옥이랄까 괴로운 상황인데 이게 홍콩 정체성이랄까 그런 쪽으로 그러네요. 연계를 지으면 최근에 뭐 중국에 그렇게 강압적인 저기로 완전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옛날 영국 식민지 시대로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같은 거를 조금 반영이 많이 됐다고 해요 실제 영화에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더하기 홍콩인들의 분투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듣고 갈게요. 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我，不时地回想过去。 이런 점들이 청취자인 제 입장에서는 아시아팟의 좋은 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솔직히 아까 우리 아디 활동가님이나 우리 기사님처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은 점만 얘기하면 또 이제 약 판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쓴소리. 편당 얼마 주고 모신 분인 줄 알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쉬운 점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아우 좋아요, 좋아요. 뭐 우리 매회 멀리서 원주에서 멀리서 오신 우리 김영재 교수님께 후하게 드렸다나 교통비를 후하게 드렸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한 분은 못 드렸어요. 또 매회 주제에 따른 그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출연자분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멀리서 오신 경우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향후 50년 분량의 출연 대기자들이 이미 줄을 서게 했다라는 그런 막대한 출연료로 무리를 빚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또 이제 제가 좀 분위기를 잡고 오늘은 좀 우수해져서 볼까라고 했다가 실수로라도 아시아파서 틀면 우리 신미지 진회장님의 그 목젖 떨림이 느껴지는 거 하이소퍼라는 웃음. 예.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전혀 그럴 수도 없고. 불만이 많으셨군요. 그렇다고 이제 출연자분들이 이제 제 고정관념과 편견에 부합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니 듣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게 그렇죠. 이것도 쉬운 점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 아시아팟의 참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까 우리 아시아팟에서만 들을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준비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벌써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지금 이미. 네 말씀해 보세요. 하나는 뭐 이렇게 우리 유명한 뭐 시사물이나 역사물 등에 나오는 그러니까 청취자나 시청자는 소위 전문가들을 바라보고 그 전문가들이 만든 액자나 틀을 또 다시 건너서 바라보는 이렇게 되니까 이야기가 멀어지니까. 그렇죠. 여기서 들려온 아시아의 이야기가 우리 옆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남의 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시아팟은 그런 거리감이 상당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방송 형태라고 했을 때는 그럼 또 이렇게 하겠죠. 호흡이 짧게 가려고 재밌는 거를 짧게 끊어가는. 근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이 아시아라는 범위가 제가 아시아팟을 느끼다가 아시아가 어디까지지라는 생각을 갖고 듣다 보니 와 이건 뭐 그 방대한 주제를 그렇게 간다면 네. 단편적이고 흥미로운 그런 소재들의 파편들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한계성이 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미지 진행자님께서 그 전에 이제 과거 도마 위에 많이 오르시니까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네. 그 100분 토론, 네, 과거 손석희 씨처럼 네. 아주 날선 질문을 날린다라고 하면 또 이제 청취자들도 이제 그 각 잡고 긴장하고 들어야겠지만 이제 그런 건 아니시다 보니까 오늘 작정하고 나오셨네. 그래서 말하는 분도 듣는 분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출연료나 이런 어떤 물주들의 지원으로 하고 있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 오시는 분들도 너무 무리 없죠. 그 물주들의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예. 그 물주들의 의도에 따라서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믿는 소신, 믿는 것, 하고 싶은 말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 이 정도의 아시아에 대한 주제, 그에 대한 이 깊이의 이 내용의 깊이 이런 거는 다른 데 가면은 만날 수 없는 게 이 아시아팟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누군가가 자기가 처음으로 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는데 또는 어디에 뭐 관심이 갔는데 그런 거 어디 찾지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아시아팟부터 들어봐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방송 접어 이제 끝났어. 이거 하려고 온 거였거든. 들으시려고. 이 얘기 들으려고. 아니 그래요. 그 겸사겸사 너무 타임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희가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아시아 주요 이슈도 다뤄왔거든요. 그동안에 가장 많은 청취자들이 들은 방송이 의외로 1위가 아시아팟 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동남아시아의 언론자유였어요. 그다음에 2위가 아시아팟 13회 국제분쟁 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그리고 3위가 아시아팟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들여다보기 이런 주제거든요. 잘 보면 어디서 듣기 힘든 주제들이기는 해요. 이렇게 통으로 들어볼 수 있는 주제가 세 분이 그래서 궁금했던 건 이것들도 궁금하셨겠지만 세 분도 들어보셨을 때 제일 재밌게 들었다 이 아시아팟은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했었어요. 방 활동가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강압적으로 좀 들어보라고 말씀하시기는 말하기는 죄송해요. 몇 개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면서 들었던 그 인도 TMI 편을 오면서 들었는데 이 질문에 딱 대답이
되겠다 싶었어요. 네. 네, 저도 인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행도 네, 갔었고 여러 번. 근데 그 교수님? 네,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뭐 저런 역사가 있고 또 저렇게 이 역사를 쌓아온 저분은 또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 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광수 교수님이 그 약간 비사 같은 거 엄청 많이 전해주셔가지고 인도 뭐 걸쭉한 저 전라도 사투리로 위험수로 막 넘어갔다 맞아요. 넘어갔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근데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것도요. 정 기자님 혹시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또 홍콩 얘기가 뭐 요즘 국가보안법 그 중국에서 통과시킨 것 때문에 좀 관심이 더 많은데 그게 지난해 한 여름쯤이었나요? 그때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맞아요. 시위라고 반송중 시위가 크게 일어날 무렵에 그 홍콩인인데 한국에 지금도 판이 씨. 계시나요? 네, 예, 지금 판이 계세요. 씨가 나왔던 게 기억에 남는데 뭐 말씀도 이제 발음만 조금 뭐 외국인 같은 거 말고는 사실 잘하시죠. 저희들보다 훨씬 더 뭐 어휘 구사나 뭐 이런 게 더 맞아요. 뭐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뭐 방송 뉴스나 신문 기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접해오던 홍콩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직접 이제 현지에서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다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안들을 볼 때도 훨씬 좀 깊이 있게 이해되는 그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아팟이 제일 아쉬운 게 그렇게 여기에 계시면서 그 나라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싶거든요. 그래서 압둘 와합 씨 시리아 이야기 들으려고 모셨었고 파니님 모셨었고 또 이주노종자 우다야 라이 씨 예. 예, 노동자 위원장님, 네팔이죠. 위원장님, 그 다음에 알파고 씨, 네, 터키 이야기 예. 이렇게 모셨는데 대부분 말씀을 잘하셔야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정도 레벨은 돼야 어느. 네, 왜냐하면 이게 얼굴을 보고 듣는 게 아니고 목소리로만 들으니까 발음이 좀 정확해야 되고 뭐랄까 주어와 서술어가 좀 잘 맞아야 듣는 분들이 잘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아시아팟이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습니다. 소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뭐 다 재밌게 들었는데요. 또 시작이야. 잘 부르셨네요. 자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이렇게? 다 재밌게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다 재밌는 거죠. 최근에 들었던 거니까 방금 우리 이제 방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인도에 대한 거. 예, 일단은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알파고 신하 씨 네. 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터키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골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시아파 들으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아시아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엉덩이를 가진 인도가 있는데 왜 주제가 별로 안 보이네? 다뤘지. 예, 라는 맞아. 생각이 마침 딱 들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부산회 때 이광수 교수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저는 딱 하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권을 생각해서 하면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라는 그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것도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과 뭐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에 되었던 거구나라는 게 이게 정말 당연한데 저는 그게 문득 다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라는 갑자기 좀 당황스러움? 그걸 느껴서 좀 그게 재밌었고. 맞아요. 서구가 재단해 놓은 인권에 딱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터키 편에 이제 알파고 신하 씨 분께서 나오셔서 그분도 이제 크루드족이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전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저도 왜 도대체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라고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복잡한데 네. 거기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아사드 독재 정권을 향해서 그 쿠르드족이 싸우다가 갑자기 방향을 들어서 손을 잡는 일이 벌어져. 이게 뭔 일이지? 했는데 이게 그 아파고 분한테 들은 터키 속의 쿠르드족에 대한 얘기와 그럼 또 그쪽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 또 그렇구나라는 한숨이 깊어지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가끔씩 그분들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게 그 이제 알파고 씨께서 해주셨던 것 중에 이제 한국 언론에 대한 냉철한 시선 이거 세 가지를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한국은 여전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에게까지도 질문하기 어렵다. 이거 그렇죠. 한국에서 네. 언론인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념적 극단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저널리즘에만 충실한 언론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자본주의와 언론 사회가 관계가 이상하다. 왜 도대체 언론의 홍보팀은 자기네 마케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왜 언론인을 매수를 하느냐? 맞아요. 라고 지적하셨던 그 부분을 들으면서 듣고 보니 전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듣고 있는 목소리는 떨리는. 특히 최근에 요즘 이제 뉴스 많이 나왔지만 그 삼성의 이재용 씨, 이재용 부회장 그분이 이제 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에 딱 나오자마자 가방 하나를 옆에 확 주는데 그걸 받는 분이 그 삼성의 무슨 뭐 상무 그 엄청나게 높은 직급이죠. 받으셨는데 기자분들이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전에 삼성 저격수로 유명했던 한겨레 기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듣고 보니 이게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건데 맞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근데 저분들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들떠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시아판에 나오는 거. 그래서 좀 약간 재밌었어요.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좀 예. 바라봐 주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행을 갔을 때에도 우리 안을 다시 돌아보게 됐을 때가 그쵸. 여행에서 재미가 또 배가 되는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좀 얻었었습니다. 아유 꼼꼼하게 모니터링 되죠. 너무 좋아. 네. 방활동가님. 네. 네, 정말 잘 부르셨네요. 그럼 우리 소지학 선생님한테 두 번째 음악 한번 요청 드려볼까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시아 음악이라고 들어본 건 솔직히 아시아팟에서 들은 게 사실 거의 전부 다입니다. 예, 뭐. 저한테 그 난감함을 주말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고민이 크고 머리를 쥐어뜯는 일이 이제 컸는데 그래서 어저께서 서태지와 아이들 발을 꿈꾸며를 생각을 통일을 영원하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른 거는 우리 그 2019년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에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 사마에게 영어로는 네. 그 포 사마. 맞아요. 예, 이 영화의 예고편 음악을 저희 우리 아시아팟에 제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음악을 권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OST를 찾다가 OST를 고르고 듣고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시리아 내전 소식을 많이 듣고 있지만 아무런 감정 없이 흘러듣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이 있다. 우리와 똑같은 체온을 갖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슬픔, 기쁨, 모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의 감독이자 그 주연인 그 감독의 목소리가 그 독백이 들어있는 걸로 예고편으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이게 좀 정말 먼 얘기 같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 60 민주항쟁 33주년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야기를 조금만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그때 내전으로 빠져들였다면 그러면 시리아 내전은 우리 이야기거든요. 네. 정말로. 그래서 이게 참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부탁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 시리아 음악을 이제 골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에 이제 이 시리아 편 관련해서 우리 한 2년 전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헬프 시리아의 압들 와합 사무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음악을 또 고른 이유기도 한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일본인이 일본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한국인이 한국에 자긍심 그렇게 안 갖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당연히 자기도 생각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저 시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치근해질 때 안으로 움츠러들더라 맞아요. 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러지 않을까?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 시리아 사람 만났을 때 또는 로힝야 분들을 만났을 때 또는 다른 어디 분들을 만났을 때 순간 제 눈빛이 그렇게 딱 한 사람 보듯이. 예,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도 너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게. 그래 너희도 우리한테 당당하게 도움 요청해 라는 관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 관계를 맺는 그런 대등성 이런 것도 좀 같이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하나 더 떠들어도 돼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지금. 아쉬워요? 예. 아쉬워요? 특집편을 소재학 편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짧게 말해주세요. 그 난민 문제 시리아하면 난민 얘기 뺄 수 없잖아요. 네. 우리 이제 그 모래 위에 해변가에 엎어져 있던 쿠르디 그 사진 보고 난리가 났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멘 난민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시끌시끌했었지만 솔직히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조선말 핍박에 쫓겨나가고 나라 잃어 쫓겨나가고 전쟁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그 이후에 잘 살아보겠다 나가고 그랬던 우리가 난민 문제 이렇게 무관심하고 국제적인 난민 협약을 인정 안 하고 있고 그랬던 그 부분도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네, 마지막은 되게 숙연해지는 시간으로. سما سما بحلب مدينتي لسه عم صور هذا الشيء اللي عم يخلي معنا الوجود عم حاول ضل عم صور بلكي اقدر اوثق كل هالشي حمزة كان واحد من 32 طبيب يلي ضلوا بحلب الشرقية حمزة أنا حامل سما انت احلى شي صار بحياتنا بس شو هالحياة اللي انا جبتك عليها رح تسامحيني؟ تمام عاملين خلاص تمام 아시겠지만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난민의 날 주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근데 로힝야도 지금 난민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죠. 네,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약간 난민의 날과 관련해서 뭐가 혹시 준비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이디는 우선 6월 20일 난민의 날에 한미미술관에서 조진섭 작가님이라고 난민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네,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해요. 난민 사진전인가요? 네, 사진전이랑 이제 작은 토크쇼도 있어서 네, 거기에 저희 팟캐스트에도 나오셨던 네, 아시아팟에서 나오셨던 김기남 활동가도 같이 이렇게 토크쇼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6월 18일 목요일에 지금 로힝야 난민 경우에는 그 전에 네 2018년이죠. 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얼마 전에 사이클론이 또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트라우마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저희가 함께하는 심리 지원 선생님들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란 팀이 있는데 거기랑 같이 이번에 관련 웨비나를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8일 날은 웨비나가 네. 진행돼 난민 관련 웨비나가 진행되고 네, 그 20일은 링크나 이런 건 아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네네 안내 저희가 이런 거? 네 저희 페이스북이나 뭐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네 웹자보를 올려뒀습니다.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홍보해드렸죠. 네 너무 감사하네요. 잘 나왔습니다. 네, 아니 뭐 오늘은 아시아판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맛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아시아판 얘기만 줄창할 수는 없잖아요. 세 분이 요즘에 아시아 이슈 중에서 제일 혹시 관심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아팠거나 좋았거나 이런 건들이 있으시면 청취자들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활동가님 먼저 살짝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아무래도 로힝야 관련해서 그쵸. 네, 코로나 이슈인데 네, 좀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특히나 하고 있는 게 여성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면 정말 정보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요. 뭐 거기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NGO 네트워크 아니면 UN 바디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가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다 남성들의 소리인 거죠. 저희는 여성 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보다 듣고 싶지만 그래서 저희도 따로 뭐 인터뷰를 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난민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그룹 토론 뭐 이런 걸 바탕으로 나오는 자료 모든 것들이 대부분 남성의 소리로 나와 있으면서 그 중에서 특히 소외되는 뭐 여성, 뭐 아동, 뭐 장애 인구 뭐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그 전에도 듣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욱더 듣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디가 그쪽 관련한 일들도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네, 계속해서 여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여성들이 지금 어떠한 취약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모으고 또 애드보커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심리 지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활동 계속해 주시고 계셔서 흔치 않은 단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디예요. 아디입니다. 기자님 요즘에 또 보고 계시는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이슈 있으세요? 저희들은 잘 여러 모를 개를 수도 보긴 있는데. 보는데 저는 인상 깊은 거는 다시 이제 제가 전해드린 소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인도 저 LG 화학 네 맞아요. 예, 후속 소식이 지금 뉴스건인데 지금 제가 오늘 지금 본 걸로는 그 지원을 위해서 LG 그룹 본사에서 좀 높으신 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가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자체는 인도 정부가 막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자체는 이제 LG 쪽이나 이쪽에 아마 설명들이 뭐 특파원이라고 해도 그 현장이 아닌 이상은 이제 설명에 의해서 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뭐 각종 이제 가서 사실은 또 여론 무마 뭐 안 좋게 보면 무마고 좋게 보면 어쨌든 수습을 위해서 간 뭐 선행들이 소개되긴 했는데 지금 이게 예전 저 미국 그때 보팔 참사가 보팔 참사. 30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처럼 되지 말라고 이제 조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참 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도 맞아요. 뭐 수십 년 지나도 그대로인 것도 있고 그래도 또 그 안에서 나아진 것도 있을 텐데 지금 그때 보팔 참사를 저번에 전하면서 좀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때 참사 지역이 아마도 이슬람 교를 맞아요. 믿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해묵은 이제 힌두교, 이슬람교 종교 갈등 그다음에 인도가 어쨌든 지금 거의 봉건적인 계급 그것도 남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좀 더 희생이 좀 많이 된 많기도 하고 좀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못 오고 있어서 계속 수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인도 정부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의로 이게 추정입니다만 선의로 생각하면 이제 진상조사 뭐 책임자 처벌 있을 때까지는 가지 마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사실 지금 인도 모디 정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트럼프 같이 좀 이런 장사꾼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기로 또 한국하고 이렇게 무슨 무역이랄까 이런 쪽에 조금 뭘 거래를 하려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의심도 드는데 뭐 너무 음모론적인가요?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좀. 감사합니다. 역시 후속 보도까지 해주셔서. 아니. 네, 소 선생님은요? 혹시 저는 관심이 지난 그 4월 21일이었죠. 그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을 제기했던 것. 전 요거를 좀 꼽아봤습니다. 한국군 전투 사료 등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군 전투 사료 등에서는 주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국방부 공식 입장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국민이 아닌 베트남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논쟁거리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불법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다.
세 번째 논쟁거리인데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요. 네. 우리 그 강제징용.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외쳤을 때에 맞아요. 예, 아베 정권은 지금도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뭔데 일본 재판에 소를 제기하느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재판부 사법부에서 쉽게 뚜들기는 소멸시효가 끝났다. 예. 이런 점에서 이거는 데자뷰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쌍둥이처럼. 예. 그렇죠. 이게 우리 국민 누구도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데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돼. 누구도 토달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해자가 일본 측에 그런 이제 뭐 소위 그 숙골구구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이 이 정도면 됐지 왜 떠드냐. 이미 사과했으면 그만 뗐으라.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격분하는 것도 누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진정한 사과, 반성,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해봤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걸 이제라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 내부에서 아까 그 일본 숫골 구구들이 했던 그 말이 똑같이 나오는 일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다르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나치 학살에 대해서 독일이 끊임없이 반성하고 교육하고 기억하듯이 우리도 이제라도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 학살에 대해서 이걸 좀 시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일본을 향한 가장 큰 압박일 수밖에 없고요. 국제적인 압박이자 이거의 표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압박일 수밖에 없고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그 다른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였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안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집단 학살 문제. 네. 그 악몽이 이거는 베트남 전쟁이라서 밖에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떠올려보면 그러니까 집단으로 대량 학살을 했던 거는 우리 역사에서는 일단은 동학농민운동 기관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학농민이 한꺼번에 쓰러졌던 이유였죠. 기관총으로 그냥 하루 만에 저녁에 시체가 산이 됐다라는 그 기록자만큼이나. 근데 이때의 말단 군경들이 우리나라 군경들이 일제시대 때의 독립군과 조선인들을 고문하고 학살을 했고 역사 시간 같은 느낌이죠. 수계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광복 후에 다시 힘을 잡으면서 제주 4.3 사건 그리고 우리 그 6.25 와중에 보도연맹 학살 등 맞아요. 집단 학살을 자행했고 이때의 또 말단 군경들이 다시 나중에 이제 4.19 혁명 때 발포까지 하게끔 되고 이때 말단 그 군경들이 나중에 베트남전에 가서 학살을 한 지휘관으로 학살을 하게 되고 베트남전에 그 당시에 말단 군경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지휘관으로 광주 민주화 항쟁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학살을 또 자행을 했었던 걸 보면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문제들이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진실규명이 되지도 않았고 진실규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방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해의 지속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건 우리 문제고 우리 문제의 이 절대적인 악을 도려내고 따지고 하는데 이 베트남전 문제는 우리 문제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좀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진짜 역사 선생님하고 앉아 있는 주성님 칭찬 좀 하다가 역사를 제대로 하란 말이야, 막 이런 느낌. 아, 근데 우선 소 선생님 진짜 잘 짚어주셨어요. 저희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민간인 학살 문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베트남 그 전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역사적인 치유에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흘러 뭐 시간이 뭐 질문이 모자라면 어떠냐고 누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꽉 찼네요. 꽉 찼어요. 네. 여기서 또 세 분께 안 물어볼 수 없죠. 이 아시아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 진짜 이상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시아는 난데 아시아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어보려니까 제가 써놓고도 우리가 되게 따로 떼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국 사람한테 미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약간 이를테면 뭐 서구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봤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방활동가님은 아시아는 어떤 의미예요? 나를 품어주는 곳? 음,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어쨌든 아까 역사 선생님께서 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우였어 선생님. 네,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근데 그걸 통하면서 어쨌든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다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끔찍한 일들도 다시 또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속에서 계속 배움을 찾으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그걸 계속해서 좀 품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를 품어주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방활동가님에게 아시아는 나를 품어주는 곳이다. 네. 멋진 답이네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이제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국가 단위가 아니라 또 편협하게 좀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 아시아가 최고야 뭐 이런 것으로 뭐 흐르면 위험하겠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여러 곳에 일어나는 일이 사실 아까 이제 소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 됐어요. 소 선생님. 네,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뭐 저쪽 일 그쪽 일 이게 아니라 이제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걸 다 연관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뭐 이걸 나비 효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게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들 가까이 있었나 다 영향을 주고 있었나를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다만 또 아시아라는 이 개념 자체가 조금은 단위가 동남아 뭐 동부가 맞아요. 지금 중동도 아시아로 네. 들어가죠. 그리고 뭐 인도 등 남아시아 이렇게 좀 나눠진 게 있어서 요걸 이런 이제 칸칸이 나눠진 거를 좀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지 그런 거는 좀 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과제. 네. 코로나 겪으면서 저는 약간 다들 문을 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가깝게 느껴졌다가 또다시 되게 멀게 느껴졌어요. 여행도 이제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소 선생님은 혹시 아시아는 어떤 의미신가요? 아시아는이라고 했을 때 저는 미안한 미지의 세계. 근데 이제 미지의 세계. 제가 심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안한 외면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 너무 예쁘면 이러시죠. 어이구 우리 개똥이 이렇게 똑똑하니 나중에 하버드 가서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네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데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어느 순간 세계적인 국제적인은 미국적인 그렇죠. 조금 시대를 앞서가면 일본적인 뭐 아니면 중국적인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큰 나라들. 예. 그래서 근데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또는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는 세계사도 뭐 중국사 아니면 뭐 유럽사 아니면 심지어 그 짧은 미국사 그리고 조금 더 쥐어짜면은 그 광활한 그 대륙 아프리카를 표현하는 게 암흑의 대륙이라고 교과서에 한 챕터로 나왔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나는데 불공평하죠. 그쵸.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인류 오디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그걸 가해자들의 시선으로 그렇게 암흑의 대륙, 암흑의 땅 이렇게 딱 찍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그나마 이건 좀 낫죠. 아시아는 기억도 안 나네요. 기껏 기억하자면은 오랑캐. 네, 뭐 삼국지에 나오는 우리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뭐 저 밑에 내려가서 싸우는데 이들을 괴롭혔던 오랑캐였다라는 정도. 전에 그 알파고 씨께서 다른 타 방송에서 제가 들었던 건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고구려가 수와 당에 대해서 항쟁했던 거라서 아 우린 이랬던 곳이야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는데 그 알파고 신하시 씨도 자기들도 그 당나라의 헤게모니를 물리쳤던 곳이야라고 막 이렇게 자부심 갖고 있는데 한국에 왔더니 그냥 오랑캐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애써 외면한 정도 수준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 사태 우리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 이게 중국 사람들을 우리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스스로가 곱지 않았죠. 중국어만 들리면 확 쳐다보면서 이런 것도 뭐 기껏해야 뭐 중국에 대한 관심은 뭐 화장실에 문이 있니 없니 아니면 뭐 그것을 현지 중국인들은 잘 얘기를 안 하고 모르는 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얘기해요. 만만디. 예. 이런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경험하면서 서리고 왜곡된 경험으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근거 없는 자신감, 좀 민망한 그 거만함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실수로 벌어지고 무리함으로 비춰지고 이웃이 아닌 걸로 비춰지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건가라는 그런 미안함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리적 또는 또 현지가 지리적이라는 것과 현재라는 그 시공간적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아시아 안에 있고 분명히 아시아가 필연적인 이웃인담을 이걸 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애정어린 관심과 관계를 준비해야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그 G2 중국과 미국 요즘의 최대 관심사는 이들이 싸우는데 우리 새우등이 터질까봐 네, 이거인데 우리가 100년 전에 그런 아픔을 겪었었죠. 이거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가 다시 지금 역사로 들어가는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들과 공동의 원칙,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등이 또 터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하고 있으면 이렇게 학교 선생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 원래 선생님 아니시죠? 네, 전혀 아닙니다. 학식이 짧아서. 금융 쪽에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희한하네요.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두 번째 50회 특집을 무사히 녹음하였습니다. 정말 재밌게 즐겁게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팟 50회 축하 메시지와 함께 아시아팟에게 바라는 것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방활동가님. 네,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아팟이 되게 뭐랄까 소외가 되는 주로 많이 비추는 게 뭐 서양의 문화, 뭐 노래든 무엇이든 역사든 뉴스든 그런데 아시아팟을 통해서 정말 또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친하게 지내세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메시지도 적었는데 영원하라 아시아팟. 네, 앞으로 아시아 이야기 많이 소외되는 곳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맞으.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오시고 들으면 이제 의미가 많은데 단 한 가지 이제 재미가 좀 부족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일조를 했다고. 그런데 좀 더 재미를 찾아보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좀 더 즐겁고 좀 밝고 이제 긍정적이고 힘찬 그런 좀 아시아 소식들도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자님은 오래오래 국제부에 계셔주시면 네, 아니 이거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소 선생님 짧게 해주실 거죠? 짧게 어려운 문제네요. 이번 코로나19 우리 정부가 참 잘 대응했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음에도 우리 그 이주 노동자들 마스크 구하기 어려웠고 긴급 재난지원금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많았죠. 그럼요. 특히 그 지난해에서 우리 이자스민 의원께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를 없앨까라고까지 고민하시던 그 말도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우리 아시아팟이 모두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서 그래서 함께 하고 함께 외쳐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우리와 소수의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도 어느 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떠오르고 보고 싶어지는 그런 아시아팟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주옥 같네요 정말. 선생님 무슨 대본 다 써오신 거죠? 거의 시적이었어요. 다수의 우리와 소수의 우리를 연결하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정말 그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 세 분 다 주신 말씀들이 너무 좋았고 지금
정 기자님은 가즈아 색칠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신데. 네, 앞으로 더 멋진 아시아팝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회, 200회, 아까 500회 말씀하셨죠? 네. 30년 동안 계속 방송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시고요.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하기 누르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해선 활동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노래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갈게요. 어떤 노래고 추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저는 파키스탄의 가수인데 이름은 아루스 아프탑이고 제목은 만쿤또 마울라. 망꾼도 네, 마울라. 저도 보면서 읽어야 하는데 네, 그냥 파키스탄 노래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아시아의 노래 자체도 맞아요. 굉장히 생소하고 파키스탄 노래도 생소한데 여행하면서 우연히 인도에서 추천을 받게 됐었어요. 근데 뭔가 두 분처럼 심오한 의미가 있진 않지만 이 여가수 분의 목소리와 되게 오묘하면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냥 파키스탄 노래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뜻은 뭐예요? 제목의 뜻은?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시에서 뭔가 영감을 받아서 네. 시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 네. 네, 잠시만요. 만쿤또 마울라. 네. 만꾼또 마울라 네. 들어보실게요. अफलाक से लाई जाती है सीनों में छुपाई जाती है तौहीद की मैं सागर से नहीं आँखों से पिलाई जाती है जिसने देखा मर ही गया जिसने देखा मर ही गया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네, 이번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방해선 활동가님의 추천곡 잘 들었고요. 소재학 선생님, 방해선 활동가님, 정한부 기자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시아팟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